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섭 의원입니다. 혐오와 차별은 우리 사회가 꼭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여야 간에 또 정당 간에 다툼이 격해지면서 여러 가지 혐오 표현 또 차별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내년 선거를 맞아서 혐오 없는 선거를 만들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가시죠.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민변 소수자위원회 위원장 김종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 2020년 총선 180일을 통과했고 이제 각 당 그리고 선거 중앙선관위 등등을 비롯해서 거기한 이제 총선을 준비하는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2020년 총선에서 혐오 표현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각 기관들이 대응하는 제시하는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으로 이 의견서 작성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박하는 의원이 발언하겠습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박한희입니다.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 축제라고 불립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시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권력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민주주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민주주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절차는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발현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는 인권과 소수자 존중,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과연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발현되고 있습니까? 혐오 표현이라는 그 선거 과정에서 혐오 표현으로 인해서 소수자들의 정치적 권리가 위축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증오와 차별을 낳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기독자유당 같은 경우가 이제 이슬람 반대, 동성애 반대, 한란자지 추방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하나의 정당으로서 당당히 활동을 했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TV토론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두 주력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루어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김문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이런 혐오 표현을 해서 인권위에 진정이 되기도 했었고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건가 약 60건의 성소유자, 장애인,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혐오 표현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혐오 표현은 앞서다시피 선거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국가기관은 이에 대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항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어떠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치권 역시 혐오 표현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은 채 오히려 최근에 정치인들의 어떤 장애인 혐오 발언처럼 정치권이 앞장서서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러한 선거 과정에서 혐오 표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다 알리고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민주주의의 축제로서 거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국회, 그리고 각 언론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입법과제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의견서를 통해서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은 제21대 총선이 혐오 없는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 총선 그리고 그 중장기적인 입법과제와 관련해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유신환 변호사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혐오 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는데요. 이 혐오 문제를, 혐오적인 발언들을 규제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를 돕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분명히 하고 이 부분을 우리 사회의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 활동들을 하면서 중대한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 조치와 수사 의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제적인 혐오 발언 규제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위원회들을 신설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권에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내부적인 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혐오 발언에 대해서 그 솜방망이 같은 내부적인 징계만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국회 차원에서의 윤리에서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혐오 발언 전력이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공천에 배제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혐오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징계를, 적극적이고 신속한 징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징계를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의 역할에 대한 저희들 제안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혐오 발언들이 전파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언론입니다. 혐오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언론이지만 그 발언의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중대성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해주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심의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자정적인 노력들을 해주시고, 이후에 문제가 된 언론의 활동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위 활동과 연대 발언을 주장하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미르입니다. 한국 사회의 혐오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고, 혐오 표현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규제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표현의 내용이 같다고 해서 표현의 효과가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혐오 표현의 해악은 그 내용의 악의성이나 심각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며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 그 표현이 전달되는지가 실제로 혐오 표현의 해악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에 대한 일반적 규제 방안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다소 유하지만 더욱 강한 차별적 효과를 갖는 발언들의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혐오 표현을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선거 시기에 후보들의 발언을 규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매우 높은데요. 우리가 365일 24시간 동안 정치인의 발언들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은 모든 국민이 정치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고 듣는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보물을 만들고 TV방송 기회를 주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기간에 우리 민주주의로부터 어떤 집단의 시민권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발언들이 그런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선거에서의 후보들의 혐오 발언은 적극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들 간의 비방은 막고 있지만 후보들이 시민을 공공연히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점에서 21대 총선에서는 후보들의 혐오 발언이 적극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도 다양한 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께 보도자료랑 그리고 저희 내용을 충분히 담은 의견서를 지금 배포했습니다. 구체적인 오늘 이제 발언에는 이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 요지들로 발언이 이루어졌는데 충분한 내용은 그 의견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민변 그리고 민변이 함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 의견서에 기재된 여러 가지 의제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각 정당 그리고 언론사를 등을 상대로 앞으로 면담 등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